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꼬막에게 복수를 하는 슬픈 알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죠. 제목, 나를 끝까지 거부. 그래도 사랑하니까 내가 무려 500일을 넘게 참았어요. 근데 이 거지 같은 게 딴 놈이랑 했네. 그래서 내가 지금 복수를 하고 있어. 원제, 500일 넘게 만난 전 여친에게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전역 후에 하루는 초딩 알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우리 둘 중에 한 놈이 먼저 여친을 만들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될 때까지 가지를 쳐주기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난 전 여친, 아니 제 인생 최악 이 거지 같은 그런 걸 만났고 사귀게 됐어요. 그때 저는 당시 28살 백수였고 얘는 27살 직장인이었습니다. 참고로 연애 시작 후에 6개월 뒤 저도 직장인이 됐어요. 그리고 얘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짧은 연애 2번이 겨우였습니다. 여하튼 한창 피가 끓어오르던 저는 얘한테 막 들이댔고 만난 지 2주 만에 뽀뽀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 이상은 절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놀숲에서 꽁냥거리면서 눈치를 좀 보다가 또 은근슬쩍 살짝 들이밀는데 얘가 막 정색을 하면서 제 뺨을 사정없이 쫙! 오빠! 나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직도 몰라? 이러면서 분위기를 개박살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예 썩창을 내버리는데 이땐 저도 너무 빡쳐가지고 뺨이 진짜 엄청 아팠거든요. 아마 남자였으면 바로 바디 한 대 꽂았을 거예요. 그럴 일입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그날 저녁에 분위기 좀 풀 겸 술 한잔을 했는데 이때 얘가 하는 말이 이랬어요. 본인이 비록 혼전 순결까지는 아니지만 썸을 제외하고 제가 본인의 생애 첫 연애 첫 남친이고 그렇게 좀 길게 좀 만난 뒤에 관계를 가지고 싶다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때 제 마음도 조금 풀렸습니다. 아 그래? 처음이구만? 그래서 그랬던 거구만? 뭐 대충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랬죠. 그러나 이게 또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후 1년 정도를 더 만나면서 중간중간 막 들이댔죠. 근데 안 돼. 진짜 죽어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주도 3박 4일, 또 강릉, 통영, 경주 1박 2일 등등등 여행도 나름 자주 다니곤 했는데 진짜 짜증났던 게 얘는요. 매번 속옷을 철갑처럼 꽁꽁 싸매고 자는 거예요. 화장은 다 지워요. 그리고 추리닝 바지에 반팔인데 그 속에는 절대 뚫리지 않는 철갑 브라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안 뚫려. 그랬는데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까이니까 이건 뭐 무슨 발정난 개도 아니고 내가 맨날 혼자 안달나 있는 게 너무 거지 같고 비참한 거예요. 현타가 진짜 엄청 세게 왔어요. 그래서 이즈음부터는 저도 아예 마음을 비웠습니다. 물론 거지 같았죠.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참았던 겁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 500일 기념일 여행 때 이때 부산으로 호캉스 1박 2일 갔는데요. 그날따라 얘한테 카톡이 너무 자주 오는 겁니다. 엄청 많이. 그것도 저는 아예 처음 보는 이름으로 말이죠. 참고로 저희 두 사람 다 남사친 여사친 같은 거 없고요. 폰도 서로 뭐 잠금이나 숨기는 거 없이 오픈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샤워할 때 서로의 폰을 보긴 해요. 물론 이게 뭐 감시하는 느낌이 아니고 둘 다 너무나 떳떳하니까 내 폰 보냐? 그래 봐라. 뭐 이런 느낌이죠. 여하튼 봤는데 프사는 없고 문제는 남자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야, 얘 누구야? 누군데 자꾸 톡을 보내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최근 그때 기준으로 한식 조리사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그냥 평범한 오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물론 톡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딱히 의심할 수 없었던 게 당시 얘가 다니던 회사를 관두기로 했고 또 그리 되면 그쪽 한식을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다니고 있던 학원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록 톡이 많긴 해도 별 내용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아씨 거지같아. 사실 그때 확 파고들어가지고 걔 조져놨어야 하는 건데 여하튼 여기서부터 그랬어요. 남들 바람난 스토리처럼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건 물론이고 같이 찍은 프사를 저랑 뭔가 애매한 사진으로 바꾸기 시작. 또 저를 만날 때마다 폰만 계속 만지고 또 식당에서 밥을 먹다 말고 화장실에 가면 10분이 기본이야. 진짜 이건 그 누가 봐도 눈치를 챌 수밖에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런 만큼 저도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했죠. 아, 우린 끝났구나.
그랬는데 역시는 역시 아니나 다를까 호캉스 이후 2달도 안 돼가지고 어느 날 밤에 장문의 카톡이 날아왔습니다. 대충 요약을 하면 이래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영혼의 공감을 느낀 그런 남자를 만났어.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나 때문에 삶의 용기를 가졌대. 그래서 나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곁에 머물며 보살피고 싶어. 등등등 어쩌고 저쩌고 나불나불. 제가요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하곤 있었다지만 막상 이렇게 일이 닥치고 보니까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바로 거부당했어요. 하긴 그래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았으면 이런 장문의 톡을 정성 들여서 보내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 제가 무섭고 껄끄러우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제 스스로 깨닫게 되고 보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존나 대인배 개쩌는 선비 연기라도 한번 해야지 싶어가지고 그래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나는 감도 안 온다. 서로의 인생을 응원해주자. 등등등 대충 이렇게 보내고 말았는데요. 이걸 보고 뭐요? 병신이요?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의 저는 그랬습니다. 일단 얘한테 차인 것도 그지 같고 또 붙잡는다 한들 절대 안 잡힐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아니 그 전에 나를 버리고 바람나서 간다는데 그걸 잡고 싶지도 않았어요. 물론 마음은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끝까지 이렇게 괜찮은 남자로 만나서 나중에 얘가 폭풍 후회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별거 없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정답이었어요. 이런 미친. 헤어진 지 반년도 안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물론 이때도 저는 완전 대인배 졸라 코난 척했지만 실제로는 개찌질했거든 내가. 그래서 가끔씩 얘 프사를 확인했었고 그렇게 그 둘이 손잡은 사진, 둘이 같이 서 있는 그림자 사진, 카페에서 커피 2잔 등등등 이런 사진을 많이 봤었는데 항상 그 자식 얼굴 사진은 안 보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뭔가 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프사가 다 내려가고 얼마 안 돼서 톡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얘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오빠한테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지금 너무 힘들고 근데 주변에 의지할 데가 없어 연락했어. 물론 관계 회복은 힘들겠지만 나랑 술 한잔 할 수 있어? 이러길래 살짝 뜸들이다가 바로 오케이 때렸죠. 물론 얘한테 남아있는 제 마음은 복수심 하나뿐이었지만 겉으로는 그때의 남친으로 빙의해가지고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얘가 막 어색해하면서 뭔가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관대하다.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한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오빠도 마음이 졸라 아프다. 등등등 대충 이런 느낌으로 집중 공략하니까 그러자 얘가 안심을 한 건지 마음을 놓은 건지 막 꺼이꺼이 울면서 술을 미친듯이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마셔. 그러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지가 먼저 알아서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모든 걸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애초에 다른 여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 프사의 남자 그놈 자식 얼굴 나온 사진을 아예 못 올리게 한 거죠. 그리고 이놈도 저와 마찬가지로 얼른 진도를 빼기 위해서 지랄 발광을 했는데 얘가 또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철갑주 불화를 차고 철벽을 치니까 결국 빡쳐버린 이놈이 우리 헤어져! 를 시전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이 똥멍청이가 거기서 마음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애초에 여친이 있는 것도 알았고 거기에 멀쩡한 남친 저죠. 남친과 헤어지면서까지 만난 남자인데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헤어지는 거 이게 너무 무서워서 결국엔 그놈의 요구대로 꽁냥꽁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와 내 아무리 복수만을 생각한다지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500일을 참았는데. 그러자 얘가 그걸 보고 미안하다며 더 심하게 엉엉 울어요. 진짜 그지 같았는데 진짜 그지 같았어. 그런데도 꾹 참고 다시 이빨을 털었습니다. 오빠가 지금 표정이 이렇게 변한 것은 말이다. 내가 아끼던 네가 그렇게 다른 남자에게 이용당한 거 오빠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요. 그러나 이것도 결국엔 경험이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더 성숙해졌으니까 앞으로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을 거야. 너무 울지 마. 이러니까 얘 표정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 진짜 뽕 맞았을 때 가버리는 표정 있잖아. 그런 표정. 여하튼 그런 야리꼬리한 표정과 막 쭈뼛쭈뼛 하면서 하는 말. 오빠 그럼 나 오빠한테는 용서받기 힘든 걸까? 이러는데 순간 옳지! 그지 같은 년 딱 걸렸어 이씨. 막 이러면서 속으로만 만세삼창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론 엄청 애매한 느낌을 계속 줬어요.
그게 나는 아직 마음의 상처가 크고 회복은 안 됐어.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싶어. 등등등 살짝 여지를 주며 야부리를 좀 털었더니 얘가 갑자기 나는 오빠밖에 없어 이러면서 앞으로 자빠집니다. 술에 완전 꼬라가지고 완전 연병을 떨어대는데 그래 오빠가 집에 데려다 줄게 이러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모텔 갔죠. 가가지고 완전 신나게 꽁냥꽁냥. 근데 이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가자고 했던 게 아니고 지가 먼저 택시 타고 집에 가는 돈보다 모텔비가 더 싸. 오빠 우리 좀 쉬었다 갈까? 이랬던 거고요. 그래서 저도 오케이 가자 이러면서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말이죠.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현타라고 하죠. 현타. 얘랑 사귀었던 내 지난 500일 아니 550일 그 긴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같이 잤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해장하고 바로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들어왔는데 오호라 이게 또 지가 마치 내 여친인 것처럼 계속 톡을 보내와요. 일상 톡부터 뭐 이쁜 카페 얘기 어디 놀러를 가는 얘기 등등등. 특히 옛날에 연애할 때와는 다르게 제가 대충 단답을 해도 화를 내긴커녕 지 혼자 계속 톡을 보내고 무엇보다 엄청 다정한 거야 얘가. 그리고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가끔 저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근처에서 술 마시고 그런 뒤에 또 모텔 가고. 옛날에 제가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들이대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보니까 지금 집으로 오빠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제 허락을 기다리는 그런 눈치인데 내가 미쳤습니까? 500일 넘게 참아준 날 버리고 딴 놈한테 가가지고 가랑이를 벌린 걸 받아주게? 안 되지. 특히 한 번 배신한 건 2번이고 3번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런 애매한 관계가 지금 약 5개월째 지속 중이에요. 단답과 일십을 반복. 그러다 얘가 좀 지친다 그런 게 느껴진다 싶을 때쯤에 다시 다정한 척 톡 길게 보내고 만나서도 되게 잘해주죠. 그러면 또 지 혼자 막 신나가지고 유사 연애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저는 희망의 끝만 안 끊어지는 관계를 지속 중인데 물론 돈도 거의 지가 다 써요. 뭐 대충 9대1 정도 말이지. 그래도 데이트 따위는 없습니다. 만나면 술 그것뿐이야. 그리고 얘도 이제 나이가 30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만날 때마다 은근 결혼에 대한 말을 꺼내곤 있지만 말이죠. 뭐 집에서 선을 보라고 한다. 뭐 결혼 압박을 준다 등등등. 어림없지 이 그지 같은 게. 어딜 감히 들이대. 댓글 1번 뭔가 찌질하면서도 동시에 시원한 이 느낌은 뭘까? 깔깔깔. 2번 이게 바로 찐사랑 콩깍지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떡정이야. 내 장담하는데 얘들 절대 못 헤어진다. 3번 나보다 한참을 더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 말하는 건데 이건 아직 니들 나이가 어리니까 가능한 이야기다. 확실히 사귀는 게 아니라면 이제 그만 정리해. 복수는 그만하면 됐다. 이러다가 걔가 만약 니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떠나간다면 그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니 마음 아플 거야. 다 찢어진다고. 그러니까 품을 거면 잘해줘가지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잘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여기서 끝내라. 서로를 위해서. 4번 이러다가 임신 클이 터지면 바로 상황 역전이지. 끌끌끌 해피엔딩. 5번 저러다가 정들면 스스로 합리화하고 결혼하는 거지 뭐.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오래 끌면 끌수록 위험하지. 6번 와우 이순이 개 똑똑하네. 나도 본받아야지. 깔깔깔깔깔. 대댓글 똑똑하긴 개뿔. 저러다가 나중에 딴 여자 붙잡고 결혼한다 이러면은 지 강간당했다고 무지성 신고한다. 깔깔. 7번 둘 다 너무 짠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러네. 오냐 그래 이 그지 같은 것들아. 행복해라. 이 싸움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일단 임신 공격도 남아있고요. 그러면 상황 역전되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과연 저 여자애가 진짜 경험이 없었을까? 왠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말이지. 아니면 말고. 감사합니다.